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피해 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양시장 모두 큰 움직임 없이 오늘은 조금은 약세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는 2000포인트 돌파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도 7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지금은 또 안착하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을지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9% 정도 하락이죠. 2009.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관하고 개인들 쪽에서는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매도는 423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을 또 움직이는 주요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결국은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78% 정도 오른 모습이죠. 현재 129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전거래보다 600원 정도 오른 모습, 6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은 각각 0.3% 그리고 1.07% 정도 하락 흐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2%대 소폭 오름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1.8% 소폭 약세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5%대 상승 분위기,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습니다. 이어서 네이버하고 LG화학 각각 2% 그리고 1%대 하락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오릅니다. 현재 0.4% 소폭이나마 강세 흐름, 그리고 신한지주가 0.8%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데요. 1.2%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기아차가 1.02% 정도의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SK텔레콤 0.2%대 소폭 오르면서 2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견조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매수 강도 강합니다. 그러면 시장 흐름을 일단 외국인 쪽에서 베팅 쪽에 외국인과 같이 함께 베팅하는 그 방향으로 하신다면 시장에서 종목들 수익 잘 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현재 7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 강보권 출발했지만은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정강 후약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 흐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안에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주요 수급이 방향성을 어떤 방향을 띄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외국인에 대한 수급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도 순매수세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크기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매도보다는 매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잔고에 대한 오해감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요 수급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장 초반 때 강보합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모습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부터 해서 CJENM까지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도 바이로메드 이외에 다른 종목군을 모두 다 조조 하락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자구반 때는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이 지수의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별주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미남주 방송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고민하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열릴 수 있는 종목군들, 산업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전기차 이야기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래도 우리가 선별해서 차별화되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P&L 솔루션과 함께 우리산업, 그리고 PNT, 코디엑스, 일진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이 반등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양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소리바다, 매수가는 4,6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12, 3% 정도 손실 구간 경험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조금은 다소 낙폭과대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이 7,000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6,500원대 움직임이 나왔다가 재차 조정권에서 지금 현재 4,000원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4,600원대 충분히 접근했을 수 있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3,600원까지 빠졌던 가격대는 사실은 낙폭과대되었다라는 측면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25%인데요. 여기서 비중은 더 늘리기보다는요, 매수가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염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수익 구간을 만드는 데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매수가를 1차적으로 했을 때 목표 가격을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재차 이 저점권에서 재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균 단가를 가져가 본다라면은 4,200-300원쯤에서 가격대를 가져간다라면은 좀 더 어려움 없이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위치는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위노바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025원, 비중은 30% 매수하셨습니다. 자, 2,025원. 오늘 자리에서 붙으셨는지,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위노바는 이제 전자파 차폐, 제품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사업 대표적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중요한 건 위노바라는 기업이, 오늘 이제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시세를 보니까 오늘 20%대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위노바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이런 사업 부문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요, 이 기업은 이제, 인물주로 묶여있죠. 바로 문재인 씨 인물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세가, 단기 세력에 의한 어떤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위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노바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튀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뭐 지금 단기 시세를 이용해서 한번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단기 시세 목표가는 2,500원이니까요. 일단 보유를 관점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일단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래 동반 이후 오늘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양봉이 없이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위노바는 항상 어떻게 보면 테마주죠. 테마주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를 이용해서 빠져나올 때도 항상 늦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2,500원 정도 자리를 항상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시작할 때 2,500원에 매도 물량들을 걸어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네, 분명히 수익을 챙기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위노바 보유 의견 2,500원 단기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알톤 스포츠요. 자, 이 종목 매수가고 비중은요? 예, 8,110원에 20%. 8,110원에 20%. 네. 자, 최근에 사셨어요? 예. 네. 자, 이 여보세요 방송은 자주 시청하시나요? 예, 팬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알톤 스포츠를 상담도 해드렸었는데, 예. 그 방송은 보신 적 있으시고요? 저녁 10시에 상담하는 프로 있죠? 네. 그거하고 그 전에 하는 프로, 챔피언. 네. 예, 거기 강핀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낮 시간대에 또 저한테 또 의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자, 일단은 목소리는 정말 반갑게 인사를 드렸지만요. 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접근하셨는데요. 이 매수 접근 시기랑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워요. 예.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알톤 스포츠가 올 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게 끝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네. 알톤 스포츠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자전거를 팔아요. 네. 만들고 파는데, 이제 봄이고 또 여름이 오이고 하니까 자전거,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때문에 올라왔다고도 봅니다. 네. 근데 일찍 이제 딱 봄이도 되기 전에 고점을 찍은 모습인데, 네. 저는 이 종목을요, 한 달 전에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 자리에서도 아니면 또 저녁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알톤 스포츠 지금 올라온 추세는 좋다. 하지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제가 알톤 스포츠든 이 레저 기업들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이 자전거 만드는 회사들이요, 네. 지금은 달라요, 과거하고. 예. 이 자전거 만드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자전거로 팔아서는 돈이 크게 되진 않아요. 예. 예, 직판장도 많고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용도도 많았고, 그리고 이 자전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요,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팔아야 돼요. 전기 자전거 한 대 파는 게 더욱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1년에 뭐 200대든 뭐 100대든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이 전기 자전거가 과연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 스마트한 여러 가지 이 야외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전기 자전거도 많이 눈에 띄겠지만은 요즘 이 젊은 친구들 밖에 야외 활동한 거 보시면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동기로 해서 다양한 레저 용품들이 많거든요. 네. 예, 탈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알톤 스포츠나 뭐 그 밖에 자전거 기업들이요, 최근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뭔가 중국에서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예. 중국에서 전기 자전거 파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전거가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전기 자전거가 팔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훨씬 싸요. 20만 원이면 삽니다. 예. 되겠어요? 예.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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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종목 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 보세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네요. 저는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많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 상이 날 것 같아요. 자, 예. 제 설명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해는 됐는데, 네. 방송 듣고 추천 보고 샀거든요. 일단 사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에 건네드리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종목 교체!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3번 정밀전자요. 3번 정밀전자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9,200원에 30%. 9,200원에 30%요. 9,200원 30%. 예. 자, 3번 정밀전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럼 최근에 급등할 때 따라붙으신 거예요? 예, 한 10일 정도 됐나? 10일 정도 됐다고요? 예.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거 바로 이제 홍채식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이제 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그 삼성 갤럭시 노트 예. 쪽.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업은 테마적인 요소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기업이 지난해 이제 순이익이 무려 290% 이상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세, 테마적인 부분이 좀 엮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본정밀전자는 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최근에 거래가 이제 그전까지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급증세를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럼 평소에는 거래가 많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거래가 별로 없었던 종목.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기업은 이번에 시세를 좀 타고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거래가 메말라버리면 그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단기 시세 목표가는 9,700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9,700원요? 네, 그 자리에서는 지금 비중이 30%니까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10,0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정리를 좀 하시는, 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할까 싶어도 했는데, 돌파하기가 쉽습니다. 네, 돌파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어요. 왜냐면 들어왔던 물량들 아직 안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지금 없잖아요. 예. 그 물량,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고, 물량들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시세 나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손절가는 따로.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거래 실리고 나서 다음 봉 저점 자리가 바로 8,760원이거든요. 예. 손절가는 짧게 8,760원 잡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CCS. 자, 매수가는 2,657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CCS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최근에 급등락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총선 이후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2,057원인가요? 네, 지금 거의 이 가격대네요. 자, CCS 어느 정도 반짝 움직임이 나왔지만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내실을 보기보다는요,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게 연출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예상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죠. 어제는 문재인 관련주가, 또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가, 또 그제는 반기문 관련된 종목이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순차적인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인 대응에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도 대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인데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900원대가 단기 상승 추세를 위한 저점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900원대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1,9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오름세가 나왔을 때 이때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홀딩 1,900원 선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고민되고 있는 종목 있죠? 빨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전화하고,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주실 곳은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과연 끌고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바로 하나테크인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3,9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오늘 현재 가격대 42,500원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끌고 가시라는 전략으로 추천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삼성 쪽에서 하나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 기업은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역시 2만원대 지금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4만원대까지 끌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꽤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또 끌고 가셔야 되는 자리예요. 꾸준하게 이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위쪽으로 일단 5만원짜리까지 열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5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 14만 5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삼성물산을 왜 사느냐? 똑같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가장 이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생명, 삼성카드 이쪽에서 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주사를 새로 만든다라는 기대감도 키우면서 전체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물산도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삼성생명 역시 금융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라는 기대감이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 조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이 삼성그룹주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또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제가 있죠. 상장되어 있는 삼성그룹주들 중에입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까지 포함되면은 지배구조 안에서 출자구조가 삼성물산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것이고요. 강점이 된다라면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13만 원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졌는데요. 이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마저 이탈한다라면은 실망 매물이 동반해서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14만 5천 원 리스크 관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이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1,236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 기업 지금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달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자,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했지만 주가에서 여전히 지금 바닥권을 아직 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M&A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쪽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샌디스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릴 겁니다. 바닥을 잡아 나가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소요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좀 길게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일단 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 자리,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에 어떤 시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는 중장기 관점으로 35,000원 목표 주가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OCI에. OCI. 예. 자,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만 3천원. 네. 비중은 30%예. 얼마 되세요? 30%예. 30%요? 예. 이게 OCI가 제가 탁 듣자마자 조금은 걱정스러웠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15만원대 갖고 계시네요. 예. 자, 최근에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이마저도, 예, 그쵸? 예.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참 더 예. 남았어요. 일단, 최근에요, OCI의 뉴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요,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주를 좀 따냈거든요? 예. 이 말은,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많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투자할 데가 없고요. 뭐 일본이랑 중국이 제일 크게 하는데 예. 과거에는 유럽이 했지만 유럽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중국이나 예. 일본이 그래도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사실이 태양광 산업에서 조금은 그래도 반짝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 가급적이면요, 이 OCI 안 돼요. 태양광 산업 물론 이제 6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거의 배 이상 올라오긴 했는데요. 예. 과거 흐름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멀었어요. 예. 그렇죠, 아시죠? 예. 네.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태양광 예. 자체가요. 에너지 효율을 조금은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새로운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요,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우리 살림살이든 아니면 기업의 살림살이든 아직까지는 먹고 살 만한 때는 아니잖아요. 예. 예. 굳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태양광 산업, 풍력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 예. 짧게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예. 예, 15만 원대까지 못 기다리겠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근처 올라오면은 나뉘어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15만 원 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예. 손실 딱 자르고 나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더 빨리 수익 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0.28% 하락이죠. 2005.8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진입 전하고 상황 자체는 거의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일단 뭐 2000포인트대 위쪽에서는 일단 일시적인 조정 자리는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매수입니다. 1043억 원의 순매수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631억 원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313억 원의 역시 매도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시장의 큰 방향성은요, 바로 외국인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 분명히 지수의 큰 반등을 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여전히 툭심 있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0.85% 정도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눌림목, 그리고 반등, 또다시 눌림목,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 저항대가 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현재 0.5%대 반등 중이고요. 현대차하고 삼성물산 오늘은 쉬어갑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98% 현대차 하락이고요. 삼성물산은 1.4%대 하락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전거래보다 약 500원 정도 오른 모습, 현재 24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늘 현 6%대 하락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목 자리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 쪽에서의 어떤 매수 가담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승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임 자체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겨나가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5% 소폭 강세 분위기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삼성생명이 현재 0.8%대 하락이네요. 삼성생명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바로 이제 기대 심리가 지금 다 끝나면서 주가가 큰 하락이 나왔고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는 유의하다라는 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수 가담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버하고 LG화학 2%대 그리고 1.38%대 하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자체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일단 장후반대 700포인트를 이탈하는 마감 시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99포인트대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장 초반대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조정되었다는 점,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마감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의 포지션을 지켜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의 수급 추이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장에도 좀 안정감이 더 키워지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의 흐름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조정 하락세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2%대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마니 강보권 이상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서 코데즈 컴바인, CJ ENM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화면에서도 바이로메드를 제외한 모든 종목군들이 모두 다 조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에 따라 그리고 시장 지수 방향에 따라서 조정 하락세 또 반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에 대한 위치가 700포인트 근접해 있습니다. 혹은 700포인트 지켜주면서 마감을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투자 심리가 키워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하지만 개별 종목은 여전히 시장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20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한산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중요한 그 저항대를 넘어섰고 그 넘어선 가운데서 오늘 거래 자체는 좀 한산한 분위기,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큰 변동 자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을 찾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 종가 분위기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종가 코스피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28% 정도 내린 모습입니다. 현재 2005.82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조정 마감이 됐지만 결국은 2000포인트 위쪽에서 안착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700포인트 돌파했는데요. 오늘 안착을 제대로 하진 못했네요. 700포인트가 좀 깨지면서 699.85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일장 반등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700포인트 그리고 710포인트도 위쪽에 분명히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여전히 좋은 흐름, 그리고 좋은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종가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하나테크인입니다. 자, 하나테크인 오늘 상담도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장중에도 많이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4%대였죠. 오늘 종가는 1.8% 상승 마감. 자, 이 기업은요, 꾸준히 끌고 가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후전, 이 기대감, 1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는 나와줄 겁니다. 이 방산 쪽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기대감들 자체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테크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보자,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오늘 주가의 등락이 좀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9%대 상승도 나왔었고요. 현재 4.18% 오늘 종가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 지금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 자체는 바로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NBA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에 사실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농구예요. 그래서 NBA 쪽에서의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MK트렌드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증가도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저항대 2만원 부분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2만원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고점 자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원 돌파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돌파가 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특징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이 업종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연출되는데요. 오늘 테마 중에 하나, 이 정치인 관련된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안철수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그동안에 다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꾸준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물 멀티미디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안랩, 써니전자, 링네트, 뭐 또 보성, 네, 이렇게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물 멀티미디어가 장중에 지금 현재 종가 마감은 15%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24%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보인 이유는요. 광주와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정치인 테마주들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꾸준하게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요. 삼성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한다라는 이야기의 글삭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 사회적인 이슈가 좀 맞닥뜨려 있는 기업들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때문에 진행되는 헬스케어 기업들 반드시 오름세 보일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이 종목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헬스케어 업종분들 꼭 보시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유난히도 제가 IT 얘기를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IT 관련된 이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통신망에 대한 확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LTE 혹은 4G 이 통신망 세대가 5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5세대 5G가 진행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보다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통신망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사글이 나왔습니다. 이 5세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이 통신, 그러니까 이 음성통화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통신망을 더욱더 광대하고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물인터넷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이상의 산업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만물 인터넷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영역을 넘어가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까지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5세대 5G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 또 로봇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통신망 세대가 열려야 된다는 점. 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정책 기조로 해서 이 앞당겨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통신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새로운 산업들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정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일정은요, 바로, ECB 쪽에서 일정입니다. 바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유럽에서 과연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사할지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미국입니다. 3월 기존주택 판매 동향. 자,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번 지표는요, 바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원유 재고 동향입니다. 자, 지금 유가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유 재고 동향에 따라서 국내 시장 정유화학주, 특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동향 자체를 잘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함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형지 엘리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455원에요. 100%예요. 네. 야, 4,000원대 갖고 계세요? 예. 네, 형지 엘리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배 이상 수익이 되고 있는데요. 예. 수익 난 만큼 잘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토론상에는 이제 계약서상에는 이제 도장 찍은 게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5만원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한 2달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5만원을 보고 계시다고요? 예. 야 그래서 어떻게 이건 전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그거를 네. 좀 말씀드릴까 해서 제가 네. 저도 역시나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 드리면요. 네네. 일단 형제 엘리트가 가장 크게 호재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중국 시장 진출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형제 엘리트 형제 그룹이요. 부산 쪽에서도 면접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요. 작년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세를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호재로 해서 제 추측이지만 자금 유통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했다라는 거는 온전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도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주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주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세력들이 뭔가 자금 유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모멘텀으로 쌓아 올린 이유가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사업 되면은 한 차례 정도 아마 반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하다못해 1시간이 됐든 어찌됐든 움직이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고점 상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형지 엘리트가 과거에 그 교복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교복 이야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네. 최근에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복 정찰제를 시작을 한다 합니다. 예. 워낙에 이제 교복값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격타가 될 수 있어요. 이 뉴스가요. HTS에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악재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예.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만큼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하셔야 돼요. 5만 원이라는 맹목적인 가격대를 가져가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면요. 우선은 이 종목이 전제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최근에 한 차례 정도 정지가 됐어요. 아마 네. 이 2, 3일 정도 다시 한번 또 급등세 나오면은 또 정지가 될 텐데. 그쵸? 그 정지되기 이전까지는 3일선 차트를 보세요. 3일 이동평균선. 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을. 아시겠죠? 5만 원 선은 너무 무리다 그 말씀이시죠?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모릅니다. 예. 전 모릅니다. 네. 속 시원하게 얘기 들면요. 모르는 얘기예요. 네. 3일선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요?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 가격은 2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 비중 40%요. 예. 자, 이 기업은 물리신 종목이네요. 그죠? 예. 작년 말에 매수하셨어요? 예.
어허. 자, 한솔테크닉스.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요. 비중이 40% 정도신데요. 예. 이게 일단 뭐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봉으로 잠깐 볼게요. 월봉으로 위치를 약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주가가 그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넘겨봤을 때도 이제 조금씩 이제 위쪽으로 좀 쏘아 올리는 그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점차 이제 거의 양봉으로 계속 위쪽으로 올리죠. 저는 이 기업은,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는 이제 그 파워보드 쪽하고 블루,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바로 삼성 쪽입니다. 삼성 쪽에서 그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J죠. 네. 네. 이 그 판매가 한솔테크닉스 쪽에서의 가장 큰 또 수혜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요. 저는 차라리 지금 비중이 한 40%, 28,500원.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가 거의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주가 예. 흐름을 잠깐 봤을 때 이 기업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예. 일단 올라가는 흐름을 탔어요. 그러면 예. 올라가다가 주가의 조정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음봉자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 최근 들어서 올라갔다가 음봉자리가 나오죠. 차라리 음봉자리로 떨어졌을 때 21,000원 정도에서 22,000원 정도 요 사이구간대에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비중을 조금 늘리신 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야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예, 예. 물론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40%를 더 넣는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 한 60% 이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는 아버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 바로 28,500원 정도 그 자리를 목표 주가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아시겠죠? 좀 힘든 예, 싸움이 되긴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봐줄 수 있나요? 종목에 대한 상담은요, 한 종목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아, 다른 분들이 예. 기다리고 있어서요.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7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낙폭과대다 조금은 이제 측정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 초가 되고 난 다음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 한국항공우주가 지니고 있었던 혹은 한국항공우주를 지니고 있었던 그 기업들에 대한 블록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이후부터 해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다놓고 이야기 드리지만 이 역시도 이와 같은 이슈로 해서 조정이 되어졌지만 역시나 이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구간도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수하신 가격대 혹은 8만 원대, 9만 원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추세는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빠진 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 이 비중 관리를 하면서 단가 조절도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아모텍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21,500원 매수하셨으면 일단 손실 중이십니다. 자, 근데 아모텍이라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이제 IT 쪽에서 이제 블루투스 그리고 NFC 안테나 쪽에서 많이 또 이슈가 됐던 그런 기업이었죠. 자, 이 기업은 실적은 지난해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손실에서 순이익으로 흑자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이 강소기업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뭐 주가는 단기 한번 지난해 고점 정도의 자리겠죠. 그 고점 자리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22,000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점을 맞고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위쪽으로 좀 꺾여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22,000원 돌파 자리가 나왔을 때 위쪽으로 뻗어 올리는 그 흐름은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모텍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시세를 기다려보면서 끌고 가보자. 이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강연의 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 멘토님,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강문 멘토의 개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일요일에는 옆에 있는 황민현 멘토와 함께 합동 강연회를 준비를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을 통해서 진행되는 강연회에서 저는 이번에 특별하게 급등주 강의도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급등주 강의 좀 여러분들 참고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시기 바라겠고요. 황민용 멘토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특집 강연회입니다. 특별 강연회. 이번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급등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광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인천에 계신 분들 모두 주목을 하시고 그 자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